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내년의 시장 상황을 좀 예상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던 종목들을 봤을 때, 내년에는 바이오 시장에 한 번 더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바닥권의 바이오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나 신호를 분명히 줄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신호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셀트리온을 보자고 하니 이 상승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어떤 시장이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 경험을 했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됐죠?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갔죠. 그것처럼 바이오 시장이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시장은 많이 해먹었기도 했고 치료제가 나왔고 백신도 나왔고 그래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그 기대치로 올라갔다가 그 기대치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먼저 외국계 회사들이 약을 내놓고 치료제를 내놓기 시작하니까 국내의 바이오 주식들이 다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바이오 시장이 내년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항암제 시장입니다. 항암. 어떤 항암? 면역입니다. 자, 이게 학계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죠. 이미 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으로 해서 게임주들이 막 시장에 뛰어들듯이 바이오 시장도 이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이 시장 규모가 꽤 괜찮구나라는 것을 분석하고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연구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아직 이 회사들이 주목을 받은 건 아니지만 종목을 몇 개 보겠지만 이 회사들이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바이오 시장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NFT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상화폐랑 연결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가상화폐 시장을 제가 주목하는 걸 수도 있겠죠. 가상화폐가 현재 그 대상승, 대시세 전에 또 돌입했습니다. 이미 대시세가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시장에 돈들은 쏟아졌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현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 현금이 쓸모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의미는 크게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내년에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그 발표를 했듯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경제는요, 밑에 취약층부터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미 쪽이나 이제 신흥 국가들이 그 개발 도상 국가들이 먼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더 실제적인 직접적인 이제 타격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이미 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고 있기도 하죠. 뭐 작년에 저희 집 앞에 이제 해장국집이 7, 8천 원이었는데 지금 9천 원이에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사실은 저기 그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도 주목을 받는데 일단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 시장에서 바이오 시장이 오르려면 결국 셀트리온 제약이 오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이오 시장이 다 같이 오를 때 항상 급등을 했을 때요. 2017년도 후반때 셀트리온도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도 셀트리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이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옆에 공간을 많이 남겨놨죠. 이건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선발로 올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요. 그럼 이 저항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가격을 지켜줘야 이 친구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어제의 저항이 꽤 중요했습니다. 금요일이죠. 전봉의 저항이 꽤 중요했고 그리고 이전에 밟고 내려왔던 급락을 했던 이 공간 있죠. 갭 공간. 이 공간이 꽤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매물대 라인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금 꼬리를 단 겁니다. 저항이기 때문에요. 한 방에 뚫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차트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 그림은 절대 아니고요.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으로 움직여서 포지션을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17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코스닥 차트가요. 이때 셀트리온 제약이 쌍고점을 만들었던 시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쌍고점으로 도달하게 되면 코스닥도 신고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치가 비슷하죠. 8월 23일, 6월 24일 이렇게 한 번씩 때렸고요. 8월 그리고 이제 7월 말 이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차트가 오름에 따라서 증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한다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전고점을 향해서 갈 때 증시는 얼마나 남았죠? 증시는 한 3% 정도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셀트리온이 20% 정도 올랐을 때 증시가 2% 올랐으니까 여기서 한 30% 정도 오르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을 갈 수가 있겠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한 번에 3%를 점프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머지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슬아슬하게 수급이 들어와 줬어요. 아무튼 세력들은 이 아슬아슬하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 같이 했을 때 바이오주가 튀어오르기 전에 이미 섹터들은 많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 덱스터라든지 또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좀 나름대로 상승을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단계에 좀 우리 돌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와서 눌리고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만약에 셀트리온 이 제약 역시도 급락을 한 상태죠. 급락을 하고 하락 추세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툭 밀어버리면 이제 심리가 꺾이게 돼서 매도 세력이 대거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긴장감 있는 자리였는데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수급을 쏴준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을 또 주목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자, 이 가격만 지켜준다고 하면 바이오 시장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NK맥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재료는 몰랐지만 NK맥스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 관련주라는 거죠.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항상 그 매집하고 상승하기 전에 엄청 흔들어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나 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 일부러 그 시세를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오 이뮨텍도 제가 좀 언급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시면 굉장히 거래량이 없이 여기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아주 호가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몇 번 언급은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모양이 있었죠? 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또 참 웃겨요. 오늘 하락이 마이너스 15%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시가총액이 1조짜리 회사입니다.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도 크게 발생시키는 회사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인데 이 돈을 지금 세력들이 막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멱살 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왜 그려주는가? 라는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로 뚫으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상장됐을 때 이 회사가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좋은 회사거든요. 그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앞에 매물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찍어도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당장 걸리지 않고 지금 11월 달이니까 내년쯤에 뭔가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주식은 또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NK맥스는 또 어떻습니까? NK맥스도 위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계속 흔들면서 매물을 형성시키고 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흔들고 또 흔들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나서 바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너무 흔들면 던져버립니다. 불안해서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흔든 다음에 세력이 많이 쓰는 전략이죠. 전매 특허. 거래량 완전 죽여버린 다음에 주가 호가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아직은 저는 갈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친구 포함해서 HLB 역시도 HLB 파워를 볼게요. HLB 역시도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많이 흔들고 있죠? 보시면. 네.
여기서 점상 찍고 급등했다가 갑자기 폭락시키고 또 급등했다가 폭락시키고 급등했다가 폭락시키고 또 세력의 전매 특허 나왔죠. 거래량 없이 죽여버리는 이 개미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이 모양을 또 내고 있어요. HLB까지 전반적으로 좀 강세로 갈 수 있을 만한 바이오주들, 좀 크게 재료를 가지고 있고 물고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흔들고 이 투자자들을 공포나 괴로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HLB가 전반적으로 다 얼마 전에 상승했던 힘 기억나실 겁니다. 막 오를 때 힘이 정말 강하고 모멘텀이 강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구고 있어요. 이 녀석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뚫으면 좀 의미가 있겠다 했는데 뚫지 못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추세가 죽는 것보다. 박스를 만들고 있고 이 친구도 지금 밀렸으니까 밀린 상황에서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게 많이 없겠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렸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만들면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라서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내년에 어쨌든 이 바이오주가 어쨌든 시장에 올라가려고 하면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시장인데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들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데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바이오 테마는 항상 테마가 끝나면 주가가 무너져요. 셀트리온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졌는데 증시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가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익은 냈습니까? 올해 시장에서 수익은 많이 못 냈어요. 전체적으로요. 네, 사람들의 수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올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많이 흔들었어요. 근데 그 흔든 것을 회복하면서 가격을 다시 올려줬다라는 건 악재가 있잖아요. 헝다 리스크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특이하죠. 근데 특이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바이오 시장으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1년 보합이면 이제 갈 때도 됐죠. 저 그렇게 봅니다. 또는 1년 보합이면 이제 밀려날 때도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격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NC소프트가 지금 뭐 금감원에서 조사한다 만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개인이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긴 하지만 슈퍼겜이라고 하죠. 3천억을 한 방에 투입시켰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3천억을 투입시킬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슈퍼겜이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쉽사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거 들어오면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슈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뭐 시세 차익을 뭐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주목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뭐 NC소프트만 돈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NC소프트가 가장 시총이 크고 주목을 받는 건 맞지만 NC소프트 외에 시가총액이 큰 뭐 게임빌, 지금 현재 게임빌도 그렇고 꽤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컴투스도 꽤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돈들을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떤 한 개인이 3천억을 들어왔다는 것에 대세 움직임이 아닌 거죠. 그 돈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돈들도 합산해 보면은 이게 규모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막 지금부터 막 오르고 그런 그림은 이제 예상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은요, 파동이 1차 파동이 있고 쉬었다가 2차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파동입니까? 1차 파동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차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 방에 찍어서 올렸잖아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치고 올린 거고 그리고 그 외에 M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도 완전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NFT 관련주로 해서 파동이 이걸로만 끝날 것 같지는 보통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들어오는 돈의 규모를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쪽 시장도 돈의 규모가 바이오 못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돈의 규모 자체나 움직이는 종목들의 내용들이나 시가총액을 보자고 하니 이것들의 움직임이 좀 결코 작은 움직임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쯤으로 해서 좀 뭔가 변화가 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와 재료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과 어떤 인플레이션을 통한 화폐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올해가 거의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좀 준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바이오주의 그 행보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이었고요. 앞으로 영상에서 또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적으로 피드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 거였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상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